요즘 세상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뚝딱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알약 같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이 있으면 온갖 복잡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사 한 방이면 결국 결과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 라는 식의 해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소비 상품에 그냥 돈만 내면 뚝딱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되게 효율적이죠. 되게 저희의 소비 문화, 저희의 소비 방식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해주고 그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한순간 소비로 뚝딱 해결해 버릴 수 있게 해주니까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되게 좋을 때도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학의 발전이나 이런 걸 봐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접근 방식이 교육에도 쓰여질 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고력이 부족해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독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마성의 알약처럼 딱 여러분 이 교재를 안 보셔서 그래요. 이 방법을 안 하셔서 그래요. 자, 이 교재 사서 딱 풀잖아요. 이 인강 패스 끊어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독해가 팍 트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제가 절대 독해 비결의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문장의 오형식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앞으로 모든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장의 오형식을 알아도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 단어가 10만 개가 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어떤 교재가 잘 팔리냐면 이제 자, 여러분 문장의 오형식을 보셔도 영어 단어가 해석이 안 되시죠? 그러면은 초중등 기초 영어 단어만 알면 이제 기초 영어 회화는 마스터할 수 있는 영어 단어 2,000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면서 이것만 보면 내가 이제 기초 영어 회화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또 그 단어장을 사서 보고 이런 것에 어떤 반복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단어라는 것도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나 목적이나 심지어는 말하기 습관에 따라서도 내가 자주 쓰는 단어, 나한테 필수적인 단어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공통적으로 딱 나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데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법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스스로가 자기의 공부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참 알면서도 말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데 하라고 하기도 참 죄송한 게 저도 이걸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항상 생각하는 게 물고기를 쥐어주는 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결국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 항상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먹여주고 하는 것이 어떤 부수적 효과로 결국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고 영어를 잘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 평생 영어라는 것을 활용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거죠. 물론 그냥 한순간에 시험을 위해서 시험 점수 띡 내고 그냥 내가 공부했던 거 다 까먹고 이렇게 휘발성으로 공부를 하려면 모를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이점들을 그리고 그것의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성장하고 싶다면 그런 방법이 되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능하면 뭘 배우든 간에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식단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수학 공부, 뭐 글쓰기, 책 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는 기타 연주를 배울 때도 저는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초 중에 기초부터 원리 원칙부터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그걸 응용하고 자유롭게 그것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많이 묻고 탐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재테크에도 관심이 생겨서 뭐 좋은 재테크란 무엇인가,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에도 관심이 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식은 무조건 묻어놓고 대가리 깨면 된다. 그냥 1등 우량주에 묻어놓고 그냥 잊어버려라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또 어느 정도는 그게 틀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성장하는 주식이 있다. 지수 추종 ETF는 무조건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그 무조건이라는 게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주식의 트렌드, 결국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하고, 그럼 포트폴리오 투자는 또 무적이다 이러면서 포트폴리오 투자로 하면 그냥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기만, 적립식을 하면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 마치 건강관리랑 공부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무조건 채식이 정답이야, 야 무조건 간헐적 장식이 정답이야,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평생 주구장창 파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의 뜻을 설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했을 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간헐적 단식이 좋고 어떨 때는 상황에 맞게 아니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단백질을 하루에 뭐 60, 그 계산법이 있잖아요. 내 몸무게 몇을 뺀 다음에 거기다 몇을 곱하고 그러면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또 어떤 생활 습관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는지, 내가 얼마나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수많은 변수에 따라서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뭔가 그냥 깔끔하게 하나만 딱 밀어붙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귀찮아서 밀어붙임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돈을 쓰는 거나, 그냥 애초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런 낭비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그것들을 일일이 다 내가 이해하고 최대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개인의 성장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재미도 있고, 또 그런 관리를 내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기엔 벌써 8분이 지났네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복잡한 일은 복잡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복잡한 일을 복잡하게 해결하면 무식한 거 아니냐, 효율적인 어떤 툴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복잡한 것도 결국 복잡하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이커라는 프로게이머가 되게 유명하시고, 롤 플레이어 할 때 1초 만에 엄청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고려해서 하나의 어떤 움직임을 하거든요. 또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도 되게 유명한데, 그 축구 선수는 드리블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패스를 엄청 잘한다고 해요. 근데 그 패스를 할 때 그 몸을 이렇게 한번 어느 쪽으로 돌릴 건지, 어느 쪽으로 페이크를 넣을 건지, 어느 쪽으로 공을 어떤 속도로, 공의 윗부분을 찰 건지 아랫부분을 찰 건지, 공을 밀어 찰 건지 아니면 공을 이쪽을 보면서 찰 건지 저쪽을 보면서 찰 건지, 그런 수많은 판단들이 그 0.1초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고려해야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움직여야 되는 최선의 무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한테 그 순간에 왜 거기를 패스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딱 그렇게 해야 되니까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 사람의 플레이를 분석을 할 때는
하나하나 다 설명해. 자, 지금 몸을 이렇게 젖히죠. 그거는 여기 수비수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몸을 젖힌 거고, 자, 여기 앞에서 공이 멈춰야 되니까 역스핀을 걸어서 밑으로 깔아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 해설하면 그 0.1초의 무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10분 동안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10분 동안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움직임을 한 게 아니잖아요. 0.1초의 공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할 때, 오늘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오늘은 어떤 영어 단어를 공부해야 되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10분이 걸릴지도 몰라요. 정말 고수들은 0.1초 만에 해내는 판단과 직관적인 일들을 처음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10분이 걸려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겠죠. 고수들은 그냥 1분 만에 척척척 해내는 그런 판단들, 그런 공부들을 나는 10분, 1시간을 들여서 뭘 공부할지를 결정하고 내게 왜 이 공부가 지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내는 데에 몇십 분이 걸리는데 너무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을 복잡하게 해결한다고 해서 그 프로세스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만큼의 시간을 잡아먹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복잡한 일을 복잡하게 해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체감상 느끼기에는 그게 그냥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직관적인 결정을 한 것뿐인데, 그쵸? 근데 누군가가 물어보자면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하나의 무브, 하나의 어떤 행동, 하나의 판단을 내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냥 외워, 그냥 이 상황에서는 일로 패스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몸을 틀었는지, 내가 왜 이쪽을 찾는지, 그 물리적인 법칙부터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해설하고 스스로 이해해보는 시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해설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영어 해설 강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부질없지 않나. 결국은 내가 하면서 스스로 이해하고 느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운동의 비유를 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천천히 10분, 20분 공을 들여서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인지를 알고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를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잡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만 그 고려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고려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짜증나고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사람이 짜증나게 하는데, 누군가한테는 야 당연한 거잖아, 야 그 정도 최소한이잖아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성을 소개시켜 준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야,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뭐 이런 사람이 좋고 저런 사람이 좋고, 예를 들면 나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 예쁜 사람 좋아, 잘생긴 사람 좋아 했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오케이, 너 예쁜 사람 좋다 했다, 잘생긴 사람 좋다 했다, 그러면 그거면 되는 거지. 확실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짜 예쁘기만 한 사람, 진짜 다른 거는 다 너무 별로고 잘생기기만 한 사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별로인데 그냥 잘생기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 데려와서 소개시켜 줘봐요. 그럼 여러분 장난하냐?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 상식적으로 아무리 잘생겼다 그래도 야 키가 150인데 내가 막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야 내가 아무리 잘생겼다 그래도 이 사람은 완전히 그쵸, 빚이 막 50억이 있대. 그러면 빚은 50억 지는 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그쵸? 아니면은 막 이미 여자친구가 3명이 있대. 근데 진짜 잘생겼는데 네 번째 여자친구를
찾고 있어서 너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야. 이래봐요. 그러면 그냥 장난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생기면 된다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성을 만날 때도 잘생기면 돼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재밌는 컨텐츠 많이 보면 돼. 쉐도잉 많이 하면 돼. 책 많이 읽으면 돼. 단어 많이 외우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그 언어 습득이라는 거를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그 팩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채워나가는지의 섬세한 그 의사결정의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고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이겠죠. 저도 뭐 전문가라고 하고 싶지만 엄연히 따지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저도 효율적으로 정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런 고려사항들을 따져보고 분석해 가면서 저의 공부 습관들을 만들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차차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일은 복잡하게 해결하자.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